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일전에 그 프리고진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북쪽 모스크바로 자기 용병들을 이끌고 가서 일종의 쿠데타설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었죠. 어떻게? 결국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뷰 에세이 편에서는 What Prigozhin and says about Russi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다 보니까 어떤 그 리더가 독재라는 영역을 구축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래서 러시아의 오늘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보면서 이렇게 잔인한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을 한번 반추하면서 프리고진의 그 종말도 결국은 러시아의 그런 큰 맥락에서 하나 일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리고진의 그런 엔드, 종말, 사망이 러시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프리고진은 누구냐? 61년생이고요. 러시아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상트페테부르크라고 하죠. 피터, 부르크는 성이란 뜻이고요. 상트는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 피터의 성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도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 피터, 그러니까 피터의 그런 그 성인을 모시는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레닌이 지배했다고 해서 레닌그라드로 바뀌었다가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사망은 8월 23일 날 향년 62세에 죽게 되는데, 자,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러시아의 역사를 얼마나 전제군주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반추해 보자는 거죠. 자, 이번에 비행기가 8월 23일 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것에서는 지금 바그너 그룹이라고 해서 공동 설립자이면서 정찰 총국 특수부대 지휘관인 드미트르 우트킨, 이분이 창립자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일종의 러시아의 재벌인 프리고진한테 이제 손을 이제 빌려서 만든 게 이제 용병이죠. 그럼 용병이 왜 필요하느냐? 러시아가 국가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국가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비밀리에 하는 그런 용병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프리카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리더들이 다 탔다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사업 담당, 그 다음에 프리고진의 개인 경호원, 바그너 그룹 대표인 프리고진, 이렇게 그런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탑 10을 고르라고 하면 푸틴이 되겠고요. 젤렌스키, 뭐 바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위가 프리고진에 들을 정도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스타였거든요. 근데 이분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었다. 자, 그 외에 이제 아까 말했던 러시아 용병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도 막 지금 지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침입을 했고, 리비아, 말리, 아프리카, 수단,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아이티,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그 국가 이름으로 들어가기는 좀 욕을 먹으니까 러시아가 일종의 이제 그 용병을 투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친러시아 세력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푸틴의 이제 그 용병 대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이제 맛이 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일종의 용병으로서 이끌고 이제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승리 못 했는데 이분이 승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랬을 때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군수 물자를 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자를 대는 쇼이구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을 욕을 했죠. 탄약도 없는데 이 용병들이 막 반절 이상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들 보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용병들이 죽으니까 이제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면서 탄약을 주지 않는 녀석들 모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푸틴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보다는 쇼이구 국방부 장관, 당시 이 게라시모프 참모총장, 그 다음에 국방장관 쇼이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카드를 던진 거죠. 이 두 사람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박수를 지금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푸틴은 결국 누굴 선택했다? 그렇죠. 자기 왼팔 오른팔인 이 게라시모프와 쇼이구 장군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제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여기 로스토프에서 이제 그 발길을 돌려가지고 M4 고속도로를 타고 쭉쭉 올라갔다는 거죠. 모스크바 남쪽 200km 앞에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전 정도? 대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서울 수도권까지 가는데. 맘만 먹으면 바로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었고,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쿠데타가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의 입장은 트리즌이라는 거죠. 트리즌. 일종의 배신이라는 거죠. 배신. 그래서 이 트리즌, 배신감으로 이제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프리고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앞에 지금 장미가 이렇게 헌화되어 있는데, 포트레이트, 초상화가 있고요. 그의 이제 그레이브 사이드, 묘지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상페트부르크에. 자, 이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푸틴의 요리사 역할을 하면서 푸틴의 살인 병기 역할, 아까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몰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일종의 용병 제도가 필요했고, 원래 이분이 사기범, 강도범, 성매매 알선 범죄자로 9년간 복역을 했는데 성실하게 복역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빨리 나오게 된 거면서 핫도그 장사했는데 그 대박 치면서 이제 요식업에 이제 들어갔다. 그런 요식업을 이제 케이터링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출장 뷔페 케이터링이라고 하죠. 요구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원령을 내렸죠. 여기서 지금 도망간 러시아 인재들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이런 러시아의 그런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러시아 인재만 30만 명. 자,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시작하면서 속전속결로 바로 승리할 줄 알았으나 병사들이 숙련도가 낮아가지고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침체가 오랫동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 9월 21일 날 러시아가 이제 부분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30만 동원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막 있었단 말이에요. 군 동원 사무소 화염병을 막 던지고 푸틴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타결을 한 사람이 누구다? 이 바그너 그룹 용병이 투입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용병을 이용하면은 국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과를 내면서 러시아 국방부가 이 성과를 이제 가로챘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내분, 부패, 관료주, 공직자들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2023년 7월 1일 날 국방부 밑으로 들어와라. 이게 니들 용병들 다 이제 해체하고 니들 무기 우리 국방부 자원으로 흡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빡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모스크바로 이제 간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a jet carrying 예치노프 프리고진. 자, 이 예치노프 프리고진이 이제 빌리언이에요. 아까 말했던 억만장자의 올리거크인데, 자, 이 올리가르히란 말은 러시아 말로 소수의 지배다. 우리가 이제 이걸 과두 정치라고 그래요. 이 과자가 한자로 소수란 뜻이에요. 소수의 머리가 정치했다. 과두 정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그리스어에서 이제 어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올리란 말이 이제 적다. 그 다음에 아크는 룰이란 뜻이죠. 아크는 룰, 통치인 게 과두 정치람. 그래서 러시아에서의 의미는 극도로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 특히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사업 분야에서 불을 쌓은 러시아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올리가르히 러시아 말로는. 영어식 이름으로는 이제 알러가키라고 합니다. 알러가키. 강세가 이름절이 있어요. 영어식 발음은 알리가르키. 러시아 말로는 올리가르히. 자, 알러가키는 이제 적을 과자를 써서 과두 정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두 정치를 했던, 즉 올리가르히, 신흥 재벌군이라고 봅시다. 이분이 아까 케이터링 산업의 타이쿤이었다고 했죠. 타이쿤이란 말은 재벌. 그러니까 요식업의 재벌이었으며 군대의 납품이라든지 이걸 다 섞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면서 머시너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용병의 취프란 말은 원래 짱인데 여기다가 AIN이 붙었어요. 그래서 취프턴이라고 합니다. 취프턴이란 말은 부족이나 집단 등의 지도자를 말해요. 자, 이런 용병 지도자였고요. 자, 최근에 이제 뮤티니란 말은 원래 반란이란 뜻인데 이번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쿠데타를. 이런 세 가지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분이 crashed in August. 자, 8월 달에 지금 이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충돌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유일한 서프라이즈, 놀라움은 뭐였냐면 대시였는데, 또 인터벌, 그 간극이라는 것이죠. 간극. 왜 간극이었냐? between his death죠. 그러니까 그의 뮤턴이 6월 달에 그런 뮤턴이 아까 그 모스크바로 진입했다는 그런 반란, 쿠데타와 그의 죽음은 was s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바로 죽이면 되는데 한 이 갭이 좀 있었다는 거죠. 6월 달에 했으니까 거의 한 2개월 동안의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리딕터빌리티, 예견이죠, 예언, 바로크 바이런스. 자,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우리가 이제 바로크 시대 작품이라고 하면 뭐 독일도 가보면 성당에 그 화려한 어떤 그런 장식들, 그런 것이 이제 진주가 뭐 깨졌다, 일그러진 진주라는 포르투갈어라고 합니다. 바로크란 뜻이. 그래서 영어로식으로 하면 이제 바로크라고 하죠. 바로크. 이 바로크가 이제 그 폭력 사태. 그러니까 이쪽에 왜 이게 바로크 시대 때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크 시대라는 것이 언제가부터가냐면 1618년부터 1648년까지가 계속된 30년 전쟁. 유럽의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유럽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어떤 문화나 예술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도 이때가 이제 뾰트르 1세 시대인데 이 전제군주가 숙청을 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왜? 전제군주라는 특성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의 어떤 주제로 추방을 하고 고문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바로크 바이런스다.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의 그런 폭력이다. 즉, 유럽의 30년 전쟁에 그런 문화적으로 영향을 준 어떤 폭력 상황을 이제 바로크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의 이제 코트 팔러틱이니까 궁정의 정치학.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궁정에서 어떤 정치학에서의 폭력성, 이런 거의 예견은 does not make it less shocking. 그렇게 쇼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역사를 보면 너무나 그 궁정에서 폭력의 역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actually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게 놀랍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러시아의 현대판 푸틴의 요리사, 측근, 궁정의 그런 정치학에서 이런 프리고진의 이런 비행기 추락 사고는 놀랍지가 않다는 거죠. 그 간격이 2개월 만에 됐는데 언젠가는 죽을 것 같았다 이거죠. 그런데 2개월 동안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것은 너무나 바로크 시대의 그런 폭력의 예견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가장 그 바로크 시대 때 유명한 작품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유다의 그 비레딩, 목을 좀 자르는 그런 그 홀로포네스라는 작품인데, 이것이 이제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작품인데,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까르마조프인가요? 예, 까르마조프의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폭력성 있는 그림인데, 요런 그림을 바로크 시대의 폭력성이다, 이렇게 화풍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작품이 나온 이유는 왜 그런가? 30년 전쟁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역사를 잠깐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국가의 폭력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그 에카리아테리나 2세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여자 황제가 등장을 하죠. 1700년대. 그래서 1729년생입니다. 프로이세 왕국 포메르슈테틴이라는 출생이고요. 사망은 1796년 67세에 죽었는데,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러시아의 여제입니다. 여황제인데, 이분이 있었을 때 1773년 푸가초프 농민 반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30만 명의 농민들이 일종의 이제 농노제에 반대하는 근대화 운동을 막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대화 기간 동안에 러시아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에카테리나의 그런 바이런스, 폭력 사태로 인해서 그 나중에 이렇게 30만 명의 농민이 죽었다는 거고, 이것이 나중에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계속 한국의 동학 농민혁명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다? 푸카초프라는 그런 농민 반란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푸틴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명한 거 영화도 있어요. 라스푸틴, 제정 러시아 말기에 파괴승, 그러니까 수도승인데 예언자였다고 합니다. 혈우병에 걸린 황태자를 치료해 준 것으로 황제의 신임을 얻었고, 이후에 황제의 배후에서 정치가 겸 외교관으로서 내정 간섭을 일삼다가 안삼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프리고진도 푸틴의 측근이었는데 이번에 암살되었듯이 이런 라스푸틴이라는 사람도 암살되었다, 이런 것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1869년생
암살 날짜 191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이카 궁전에서 암살당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바로크의 폭력, 그런 폭력성이 러시아의 그런 궁정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또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도 표토르 1세 같은 경우는 1721년에 이제 제위를 하는데 왕이 되는데 이분도 여기 보시면 공동 제위자 이반 5세 알렉세이비치라고 있죠. 이게 이복 동생, 이복 형제 소피아라는 누나가 섭정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동안에 이제 그 서유럽에 가서 이제 커가지고 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1721년까지, 이게 170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러시아를 근대화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또한 숙청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표토르 1세가. 키는 203cm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잠깐 더 드리면, 자,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그 폭군 중에 폭군이 바로 누구냐? 여기 보시면 이반 4세입니다. 1530년에서 1584년. 이게 16세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람의 별명이 이반 뇌제야. 뇌라는 것이 번개가 뻥 치는 그런 정도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Awesome이라고 합니다. The Awesome. 소름이 꽉 끼치는 황제다. 이분이 원래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아들의 그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왔는데 뭐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임신한 그 와이프를 이렇게 때려서 유산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러 갔을 때 순간 이제 확 머리가 돈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로 아들을 머리를 쳐서 피를 흘리게 죽고 있는 장면. 이게 유명한 이제 레핀이라는 그 화가죠. 러시아의 사실주 화가 레핀이 이게 그린 그림인데 이반 레핀의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테러블, 아주 끔찍한 그 아들을 죽인 장면이 보이고 여기 의자도 넘겨져 있고 어떤 아주 아버지가 아주 그냥 울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후회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검정색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황제를. 그래서 아주 그 이반 4세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극적으로 이분이 러시아의 지금 상징적인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양파 성당이라고 부르는 너무 아름답죠. 이 앞에가 이제 러시아 붉은 광장이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영국의 왕실에서 요거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걸 질투해가지고 뭐 눈을 뭐 뺐다나 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실 뭐 거짓말이겠지만 다시는 뭐 이런 그 작품을 못 만들게 건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성 바실리 성당. 자, 러시아 역사는 뾰토르 전과 뾰토르 후로 나뉜다. 이분이 이제 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주로서 푸틴의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제국의 뾰토르 대제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게 1700년대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보시면 발트해라를 통해서 영국 해협을 거쳐서 이제 미국과 그 대서양 쪽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아까 여기 흑해 쪽을 해서 오스만 제국, 당시 터키죠. 여기를 통해서 쥐중해를 통해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백기를 먼저 이 상징적인 이 배를 만들고 있잖아요. 기술, 이런 기술을 선호했던 황제가 이제,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닦은 왕이 누구다? 뾰토르라는 대제다. 피터죠. 그래서 이제 크렘린 궁 강변에 있는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 여행을 가시면 저도 가보니까 바닥, 이 앞에가 이제 크렘린입니다. 궁전 쭉 있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배가 하나 있어요. 동상이. 이 배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뾰토르인데 그만큼 러시아의 그런 발트 함대죠. 아까 북쪽에 발틱해의 그런 함대를 만든 사람이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정교회의 수염을 막 기르잖아. 그 러시아 정교회, 그 종교인들을. 근데 이 사람들의 수염을 잘라요. 마치 우리나라 단발령 비슷한 느낌? 단발령 느낌. 머리를 잘랐던 것이 큰 충격인데 수염을 깎는다? 엄청나게 큰 충격이죠. 마치 2단으로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염까지 깎으면서 이걸 깎기 위해서 수염에 세금을 붙여가지고 뭐 40여 가지 세금을 부여했다고 그런 것이 유명하죠. 또 해양 진출하기 위해서 1700년도 스웨덴 전쟁을 그래서 대대하고 이제 붙었다는 것이고, 갖고 이제 패하게 됩니다. 1703년에 발트해 함대를 만들어요. 갖고 창설을 합니다. 발트해를. 그래서 140적 정도를 9년 동안 만들었는데 이 돈이 4,325억 정도가 지금 됐다고 합니다. 투자를 했다고 그러고, 이분이 1725년에 신장병으로 콩팥이 안 좋아서 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30년 동안 혼란을 겪으면서 예카테리나라는 여제가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분은 이제 흑해 함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1783년. 지금의 크림반도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그 뾰토르 대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근대화의 발틱해 함대를 통해서 근대화의 아버지, 그다음에 그 뒤에 여자는 흑해 함대 창설함으로써 지금의 러시아의 강대국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인 뾰토르가 지금 유명한 그림인데 아들은 지금 땅을 보고 있잖아요. 눈을 못 마주쳐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개혁 군주고 이쪽은 이제 보수 상계의 사람들이 줄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느낌을 알고 이제 아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야, 네 구테타 배우가 누구냐 밝히려고 이제 때려 주겠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궁정의 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왔다는 것이죠. 그걸로 이분이 또 유명한 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이제 건설했다는 거죠. 황무지를.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까 북방 전쟁, 아까 스웨덴 전쟁을 통해서 발트해 함대를 출현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유럽식 문화, 적극 수용, 옷 같은 걸 다 바꾸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이제 궁정의 폭력이 아까처럼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예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we know very little about what goes on. 그렇죠. 러시아의 그 황제 안에, 그 푸틴의 안에서 어떤 일이,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그런 이너서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very little about,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크렘린의 그 스포크퍼슨, 그 대변인이 has admitted,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 크래시 사고가, 침몰이 could have been the result of deliberate wrongdoing. 그렇죠. deliberate,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잘못된 것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프리고진 너 잘못했잖아. 배반했잖아. 거기에 대한 잘못된 wrongdoing에 대한 결과야 라고 암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치 클리어돼. 뭐라고 이제 확실한 거냐면 so far, 지금까지는 심지어 supposed security expert,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들이 just reading the same telegram account, 똑같은 텔레그램의 그 계정이죠. 어카운트를 말하는 계정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읽고 있다는 거죠. as 뭐 하듯이 the rest of us, 우리 나머지들이 하듯이 전문가들도 그 똑같은 텔레그램 계정을 보면서 프리고진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자, the rise and the fall of 프리고진. 그래서 프리고진의 이런 rise, 상승과 폴, 몰락은 리비를 보여주고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스레드란 말 원래 실인데 두 번째 뜻의 어떤 이야기의 맥락, 일관된 주제, 특징 이런 뜻이 있어요. thread란 실이라는 뜻 말고도.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일관된 어떤 주제를 밝혔는데 그것이 run through,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히스토리, 역사. 그러니까 러시아의 역사에 관통하고 있는 많은 어떤 일관된 어떤 주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프리고진의 부상과 몰락이 아까 말했던 많은 그런 사례들, 러시아의 왕궁에서 있었던 아까 대표적인 두세 개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지금도 렐러번트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푸틴 시대 때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또한 크라니클이란 말의 연대기란 뜻이야.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연대기로 썼다는 것인데 두 번째 뜻으로는 연대순으로 기록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것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depletion of autocratic prestige. 그러니까 autocratic prestige, 독재를 하더라도 좀 품격 있게 해야 되고 국가의 그런 파워, 국가의 힘, 그 다음에 competent management, 아주 능숙한, 능력 있는, 능숙한 그런 관리, 이런 것에 대한 depletion, 부재란 뜻이죠. depletion, D가 away니까. 풀리는 풀, 차 있다. 가득 차 있는 것을 없애다. 그러니까 뭐야? 부족이란 뜻이죠. 부족. 결핍. depletion, 결핍. 그래서 어떤 그 품격과 국가의 힘, 능력 있는 어떤 관리, 이런 것의 부재를 그것은 또한 크라니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를 보면 어떤 국가의 힘의 어떤 부족, 관리 부족,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raise the threat, 어떤 위협을 야기했다는 거죠. 어떤 위협? disintegration. 인터그레이션 통합이죠. 근데 dis 반대니까 통합을 깨는 것, 즉 분열이 되겠네, 분열. 그렇죠. 러시아 그 자체를 분열시키는 위협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는 연방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어떤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폭력을 이렇게 저질러 왔다는 것이죠. 자, 먼저는 all of this,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symptom, 어떤 증후군이냐면은 one man rule. 그렇죠. 러시아는 지금까지 한 명이 통치해왔어요. 이런 것은 이제 habitual system, 습관적인 어떤 시스템인데, 러시아에서 throughout its long history,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한 명이 통치해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고진도 바로 latest, 최근 사람이죠. latest. in a long line, 이런 모든 그런 긴 줄에서 누구의 court favorite, 그러니까 편애죠. favorite. 궁정, 대통령 궁에서 페이보릿, 가장 편애했던 긴 줄의 최신 사람이 바로 프리고진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후스죠. 소유격. 이 사람이 어센던시, 상승. 이렇게 그 총애를 받는 사람의 상승은 바로 inevitable result of personal power. 개인의 어떤 파워, 권력의 필수 불가결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고승, 라자스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제시대 때 그런 총애를 받는 사람들 다 이렇게 죽잖아요. 아들까지도 죽잖아. 황제의 아들까지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랜 역사에 보면은 inevitable result, 필수 불가결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어떤 imperial favorite, 가장 그 황제의 그 편애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탤런티드. 그렇죠. 가장 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것이 아까 말했던 까테리나의 그 여황제의 코룰러, 공동 통치자였던 프린스 포템킨이었다. 자, 포템킨 전함으로 유명하죠. 이것도 있지만 프린스 포템킨이라는 얘기는 그 왕자 포템킨, 그러니까 정부예요. 이 여자 황제의 정부입니다. 정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포템킨이라는 그 정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그레이티스트, 위대한 스테이츠먼, 정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노프 다이너스티예요. 그 황궁에서, 로마노프 왕궁에서. 그리고 some not.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라스푸틴 이야기 했었잖아요. 러시아 제정 말기 니콜라스 2세 시대 때 라스푸틴은 바로 the most talented, 아주 재능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깊숙이 간섭을 해서 결국은 암살을 당한다. 자, when this favor, 이렇게 편애를 받는 사람들이 lose the protection of their patron, 그들의 patron, 후원자, 즉 황제의 어떤 보호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들의 목록은, 몰락이죠. 떨어지는 거. 몰록은 벌티저너스하다. 자, 원래 벌티고란 말이 그 현기증이죠. 그래서 벌티저너스 하면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몰락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포템킨을 검색해 보니까 18세기 러시아 캐터린 여왕의 애인이었다. 정부였죠. 캐터린이 지방 순례를 할 때 미리 가서 가짜로 그림으로 된 멋있는 집을 세워놓고 불쌍한 농민들을 아주 잘 입혀서 손을 흔들게 했다고 합니다. 즉 거짓말쟁이 간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착각하는 거죠. 백성들 잘 살고 있네. 이 연출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포템킨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포템킨 빌리지 하면은 정치적으로 앞에 내세우는 허상을 말하는 용어가 아까 포템킨 빌리지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프리고진의 이야기를 통해서 러시아의 역사적으로 그 왕궁, 한 명이 통치하는 그런 역사의 흔적 속에서 권력의 트리전, 배반을 한 사람들은 다 처형이 되었고 잔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은 이 에세이, 프리고진의 사망 소식의 에세이를 통해서 러시아의 역사를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